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이제 AI를 이용해서 작성한 내용들을 다 펼쳐놓고 할게요. 그냥 다 펼쳐놓고 다 AI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AI와 함께하는 통합과학 1등급 프로젝트 생태계 편이라고 알아서 제목을 지어줬는데 여기 이제 원래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또는 학생 자체가 어, 생기부나 그렇죠? 거기 올라갈 수 있는 보고서나 수행평가 너무 많죠. 빠른 속도로 품질이 매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 인포그래픽이죠. 여기에 이제 삽입이 다 됩니다. 얘를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자, AI 시대의 수행평가 판이 바뀝니다. 검색하지 말고 경험하세요. AI는 도구입니다. 오케이. 자, 함정. 수행평가. 많은 학생들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제를 AI에게 단순히 질문합니다. 질문 아예 안 한 사람 있죠. 혼자 제출하기 직전까지 혼자 끙끙 앓다가 주제도 못 정하고 제출하기 직전에 대충 써서 내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봅니다. 자, 누구나 1분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숙제처럼 AI를 활용한다 그래도 그냥 숙제처럼 넣으면 거의 90% 보고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요. 왜 핵심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변별력이 사라진 복사 붙여넣기 식의 과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평가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구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워낙 이제 AI가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쵸.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 일을 끝마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오프닝 속도보다 방향이다. 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5분 만에 AI 수행평가 보고서 끝내는 법 많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딸깍 한 번이면 돼. 무조건 됩니다. 1분 안에 한 방에 해결합니다. 이런 주제가 있으면 다 걸으세요. 그런 주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를 딸깍으로 끝낸다면 뭐다? 사람들은 당연히 평가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딸깍이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생각 이런 게 담겨야지 충분히 훌륭한 내용이 되겠죠. 자, 누구나 똑같은 보고서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제끼게 됩니다. 자, 이번 통합과학 주제 숙제 낸 거 며칠 전에 숙제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제미나이한테 생태계 보고서 써줘. 그러면 이제 똑같은 AI가 이제 그 확률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거의 비슷한 테마로 됩니다. 선생님들은 뻔한 뭐 글이나 비슷한 테마의 결과를 보면 그렇죠. 많이 실망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가 들어간 우리 내용이 들어간 것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여기 있죠. 자, 구글 드라이브 아직 구글 포토는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따로 이제 사진은 넣어줘야 되고 자, 메일, 독스, 시트, 슬라이드, 킵. 자, 얘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자료를 넣었다. 그러면은 제미나이한테 나의 목표에 맞게 내 구글 드라이브를 조사해서 생기부에 맞는 주제를 제시해줘. 10가지 예시를 들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자료나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제미나이가 그 스토리에 맞게 그 학생의 목표와 그 학생의 스토리에 맞게 글을 써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드라이브 들어가면 여러분도 이제 제미나이 하나 끊으면 요것도 자동으로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폴더를 열면 자, 이렇게 뭐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해보시고 저는 뭐 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자료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자동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접이나 생기부 뭐 이런 자료 등을 열심히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들이 많죠. 근데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또는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의 개인 배경이나 자료들을 이제 이런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 넣어놓고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제미나이,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브리핑해줘.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조금 무조건 사고 모드를 씁니다. 사고 모드.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보다 깊게 생각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사고 모드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죠. 오래 하면 이제 다른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확인하고, 아니면 제미나이 여러 개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확인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연동을 시킨 내용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서 결과를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자신만의 스토리가 쌓이면 거기에 적절한 주제나 거기에 맞게 생기부의 주제들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 쓰라는 얘기가 이게 연동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구글 이제 생태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 딸내미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내용이 여기 찾아졌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네요. 그렇죠. 과학고 영재고 입시 컨설팅, 어떻게 딸을 더 좋은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돼서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이제 지금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쌓아가면 자신의 스토리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비서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기사, 영상, 논문 이런 게 있으면 제미나이에 요약시켜서 드라이브에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뭐 정리가 잘 안 돼도 돼요.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해줘.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던 거. 자, 그래서 이제 AI한테 조사를 하죠. 조사를 시작하는데, 여기 보여드릴게.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이거죠. 첫 번째가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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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하면은 순수하게 무조건 제미나이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제미나이에게 계획 어떻게 해? 자, 계획 어떻게 해? 자, 그리고 이제 계획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리세요. 예를 들어서 생태계. 생태계. 자, 생태계다. 그러면 생태계 안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생물적 요인인가, 그죠? 비생물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제 내가 꽤 좀 알고 있어. 뭔지. 근데 분해자가 뭘까? 분해자가 비생물 요인, 온도, 습도. 자,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요런 그림이나 요런 걸 그려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 자, 이런 걸 뭐 그림을 그리든 표로 만들어서 도식을 하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뭐 X축과 Y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든, 아니면은 자, 이렇게 뭐 가지를 쳐서 내 생각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아무거나 막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돼요?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자, 자기가 이제 했던 거를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찰칵. 자,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여기 제미나이, 그렇죠? 앱에 있는 제미나이를 연결해서 그 제미나이에게 사진을 넘겨주고, 요 사진에 맞는 내 생각인데 요 생각,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계획을 정리해서 관련 있는 주제로 뽑아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렇죠. 조사하고.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하다. 필드 탐구. 이 필드 탐구가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은 AI 조사로 끝내도 돼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자신 스토리에 맞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AI를 쓸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더 좋은 사람한테 점수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필드 탐구, 실제로 해봤느냐, 실제로 어떤 실험이나 어떤 데이터,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얻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리얼 데이터, 실측했느냐. 그래서 이제 통합과 완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시간과 공간 나오고 이제 뭘 하죠? 기본 양, 그렇죠? 물질의 양해서 그걸 측정하는 거죠. 측정해서 어떻게 측정 표준을 만들어서 자신의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걸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과학의 제일 시작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를 실제로 했으면 AI가 해준 거, AI가 이제 설명해 준 것 중에 실측 데이터니까 이건 가장 훌륭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 탐구.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해석. 데이터 해석. 자, 데이터를 이제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든가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직접 줘도 돼요. 사진을 줘도 되고 음성을 줘도 되고 아무거나 다 줘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엑셀 데이터를 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합니다. 제미나이와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통찰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이따가 살짝 보여줄게요. 정리를 한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죠.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를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 전략. AI 의존 방식과 학생의 활동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1등급짜리 결과물입니다. 논리적이어야 되고 AI와 같이 토론하면 논리적이 됩니다. 나만의 데이터, 나의 스토리가 담겨야 되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으면 이게 하기 힘들죠, 그죠? 그럼 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른 친구만큼 되고 얘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취급하게 되죠. 이런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면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AI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 뽑아낸 데이터를 그냥 제출하면 내가 한 게 아니죠. AI가 한 거죠. 뭘 해야 돼요? 뽑아낸 데이터를 정독을 해요. 그죠? 정독해서 읽고 뭘 해야 되죠? 자기가 다시 백지에 한번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백지에 다시 처음부터 적어보는 겁니다. 계획은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AI랑 대화를 했는데 AI에서 내가 이제 느낀 점. 자, 그래서 분해자라는 것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무기물, 자, 물질들을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게 핵심이구나. 라는 식으로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재정립하는 거죠. 자, 재정립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자기가 다 썼으면 다시 뭘 하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업로드,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글을 쓸 필요도 없어요.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알아서 인식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내 과거 데이터도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직접 써봄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학습 능력, 자신의 어떤 뭐 행동을 했던 그 결과들이 다시 정리가 돼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이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했던 얘기, 오케이. 자, 이렇게 했던 얘기에서, 자, 일정 관리 될 수 있으면 이제 구글 캘린더 쓰시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줬죠. 구글 캘린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을 다 짜서 차곡차곡 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꽤 오래 썼죠. 꽤 오래 썼기 때문에 이제 연도 단위로 보면 월 단위로 가야 되겠다. 월 단위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어떤 수업을 했고 무엇을 했고 뭘 준비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 있죠. 자, 그래서 요거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요게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자, 구글 캘린더 이건 명령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접근을 안 하려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참고해서 앞으로 뭘 할지를 알려주라고 해야 됩니다. 자, 구글 캘린더를 나의 구글 캘린더를 참고하여 앞으로 내가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지 세 가지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글 캘린더 말고 자, 구글 킵이나 구글 독스 자, 오타 쳐도 상관없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구글 독스 모두 이제 조사해서 자, 알려줘. 그러면 얘가 다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저는 사고 모드를 써서 무조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저는 이제 정확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끌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중요하게 할 때 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친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카톡이 와요. 카톡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채팅방, 그쵸? 채팅방, 자, 단톡 채팅방 이렇게 와요. 그럼 저는 그냥 긁어요. 이렇게 내가 했던 얘기, 그 친구와 이제 토론 주제나 얘네들의 목표, 그 친구들의 이제 대학교, 그리고 관심사, 관심 분야, 그리고 전공 과목 이런 거를 다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긁어요. 자, 긁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다 킵니다. 이렇게 둘, 셋, 넷, 예.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켜가지고 여기다 긁은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알아서 붙어요. 자, 그래서 점점점 이게 구분자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위의 상담을 토대로 어떻게 주제를 정할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친구가 또 토론을 계속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 났다. 결과 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게 나오면 자료가 있죠. 자료가 어디 있나? 자, 여기. 자, 여기 통합과학 실화 탐구 보고서 이렇게 있었죠.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얘네들이 왔어요. 그러면 한글 파일이면 여기 그냥 쭉 긁어도 돼요. 아니면 이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줘도 돼요. 다 인식합니다. 뭘 줘도 다 인식해요. 귀찮으면 그냥 이 PDF 파일 자체를 그냥 주면 돼요. 그래서 PDF 파일 자체를 그냥 바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제 다시 PDF 파일을 통합과학 자, 직접 이렇게 줘서 내 PC 통합과학 제가 이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것도 이제 AI가 알아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넣어요. 그냥 자, 여기 일단 이거 했던 거 지우고 컨트롤 지우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얘를 파일 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안 되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게 AI 중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인식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렇게 인식. 저는 이 네 가지 씁니다. 제미나이, 챗GPT, 클라우드, 그록. 이렇게 얘네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근데 지금은 제미나이가 제일 좋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만 쓰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위의 실험 탐구 보고서 심도 깊은 일단 그거 배경을 써야 돼요. 배경은 뭐냐면 학생이 의료 쪽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기부에 가장 훌륭하게 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의 실험 탐구 보고서에 심도 깊은 보고서 주제들을 찾아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얘네들을 각각 다 이렇게 다 똑같이 4개를 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얘네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꼭 이게 제일 좋아요. 조언을 해달라는 거. 자, 조언을 해주고 일단은 예를 이제 주제를 먼저 정하는 거죠.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PCR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정하고 싶어. 그랬을 때 자, 각 내용을 형식에 맞게 예시를 들어서 작성해주고 심도 깊은 조언을 부탁해. 예, 라고 하면 얘가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질문을 복사해서 나머지도 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예, 일단 이제 원래는 다 읽어보고 요게 이제 또 학생과 이제 토론을 해보고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주제를 잡아서 하는 거죠. 근데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여기 PCR의 원리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얘 이제 챗GPT는 아직도 작성 중이네요. 자, 이렇게 나머지 다 작성을 하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다 나왔다. 그러면은 얘를 다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인터넷을 켜서 인터넷에서 제미나이한테 갑니다. 자, 제미나이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뭘 하냐? 각각의 자, 내가 최초로 했던 질문과 최초로 했던 질문 다 복사가 됩니다. 여기 복사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복사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요게 띄워주기는 해줘야 돼요. 그래도 자, 띄워주고 뭐 이 친구가 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복사를 합니다. 자, 다 복사해요. 띄어쓰기에서 복사하고 자, 띄어서 복사를 하고 아직도 쓰고 있네요. 뭐 복사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도 다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자, 땡띵 하고 구분자 띵띵띵 넣어주고 자, 위에 자, AI들의 답변을 비교 분석 평가하여 가장 좋은 최종본을 완성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각각의 AI들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 AI들을 비교 분석해서 최종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근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제미나이로 하는 게 좋아요. 제미나이는 이렇게 굉장히 긴 글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건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 대충 AI를 이용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고 그죠? 굉장히 깊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그죠? 분석하죠. 그죠? 분석. 자, 1번 AI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2번 AI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이러면서 다 비교 분석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지를 제시를 해주죠. 자,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는 거죠. 쭉 읽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과 보고서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여기 더보기에 독스로 보내기 있습니다. 자, 독스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잠시 뒤에 이게 구글 독스에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구글 독스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AI랑 했던 대화들 중에 최종 결과물, 제일 좋은 결과물이 저장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카카오톡으로 저랑 많이 대화하신 학부모님이나 학생은 요걸 알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댓글도 허용해 줍니다. 완료를 하고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댓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서 자, 최종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링크가 연결돼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뭐 이쪽 내용은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럼 공부 더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완성해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학습법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을 또 알아내실 수도 있죠. 그러면 단톡방에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수행평가 뭐 탐구 보고서 자녀를 위한 또는 학생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데이터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니까 공부를 위해서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톡방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요번에는 제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요 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고 AI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런 의견을 좀 주시면 주제를 또 잡아가지고 어떻게 AI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중재자라고 했죠. 전문가, 각각의 삶의 전문가 분들이니까 그 분야에 맞게 AI를 쓰는 방법들을,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이 내용을 올리도록 할게요.